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MVP 무작정 따라하기를 포스팅 중인 권태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MVC를 MVP의 프레젠터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MVC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액티비티의 뷰와 컨트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모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모델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UI 갱신을 처리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드상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어댑터에 set image items를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아이템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작성한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로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그냥 10개의 아이템을 다시 불러오는 예제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샘플 이미지 데이터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는 10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주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 어댑터를 클리어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아이템을 다시 등록하는 형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MVP로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프레젠터 분리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주로 나오는 MVP 예제인데요. 뷰와 프레젠터,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뷰에서는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MVC와 다르게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레젠터로 이벤트를 전달을 합니다. 프레젠터는 이런 이벤트를 받아서 모델에게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요. 이 모델은 프레젠터에게 데이터 전달이 일어납니다. 콜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xJava의 형태로 리턴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터는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 가공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UI인 뷰에다가 UI 갱신을 하라고 노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댑터가 갱신이 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액티비티에서 모델과 컨트롤이 모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프레젠터로 한번 분리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터라고 선언을 하고요. 프레젠터에서 사용할 컨트랙터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컨트랙터 정의하는 방법은 프레젠터 정의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구글 아키텍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레젠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컨트랙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컨트랙터 안에는 뷰와 프레젠터 두 가지가 정의가 되게 되고요. 메인 컨트랙터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역시 인터페이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뷰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레젠터 두 가지를 선언을 하고요. 저는 뷰를 어태치와 디태치를 한 쌍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어태치 뷰 위에서 정의한 뷰와 디태치 뷰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태치는 뷰를 세팅하게 되고요. 디태치는 뷰를 제거하게 됩니다. 프레젠터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레젠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임플리먼트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메인 컨트랙터에 있는 프레젠터를 임플리먼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컨트랙터의 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디태치가 발생을 하면 뷰를 널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랙터와 메인을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 메인 액티비티는 프레젠터를 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메인 컨트랙터의 뷰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젠터를 선언을 해주고 메인 프레젠터에 대해서 어태치 뷰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 디스토리에 다음과 같이 메인 프레젠터의 디태치 뷰를 호출하게 합니다. 모델을 먼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델은 보시는 것 같이 샘플 이미지 데이터의 get instance 이 부분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직접 여기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인 프레젠터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은 load items라고 만들고요. 컨텍스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도 역시 함께 정의를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근데 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샘플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 샘플 이미지 데이터는 프레젠터에서 알 수 있도록 역시 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요. 샘플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직접 싱글톤이지만 직접 세팅을 하지 않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팅을 해서 이 프레젠터에서 사용할 샘플 이미지 데이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 이미지 데이터가 로딩이 되었고요. 그러면 get images에서 컨텍스트와 카운트 10개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럼 get images를 리스트로 받게 됩니다.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즈를 뷰에 add items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뷰에 add items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뷰에 by 어댑터라는 이름 하나 더 정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어댑터에 대해서 별도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든 처리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add items와 notify 어댑터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미지 어댑터에 notify가 일어나고요. 이미지 어댑터에 set image items가 일어납니다. add items가 발생을 하면 바로 notify 어댑터를 통해서 어댑터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클리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플래그 값을 하나 더 초기화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는 add items가 발생했을 때 클리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리어를 외부에서 세팅해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드 아이템이 발생했을 때 클리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제 클리어가 true이면 이미지 어댑터에 클리어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모델을 접근했던 부분을 set 어댑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프레젠터에 로드 아이템즈 컨텍스트와 클리어 상태를 넘겨주고요. 메인 프레젠터에서 샘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모델 객체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샘플 이미지 데이터의 get instance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역시 리로드가 발생했을 때도 로드 아이템즈를 처리를 해줍니다. 10개씩 불러와지고요. 이 로드를 호출하게 돼도 10개씩 새로 불러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터를 간단하게만 분리해 본 거고요. 원래는 어댑터에 대한 모델과 뷰를 별도로 정의를 해주고 이를 메인 프레젠터에서 바로 호출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시 받아서 어댑터로 넘겨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일단 1단계로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 어댑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미지 어댑터를 직접 접근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단순히 한 줄이었던 코드가 조금은 더 많아지긴 했죠. 프레젠터라는 게 생겼고 메인 프레젠터에서는 어태치와 디태치가 또 생겼고요. 그리고 set 샘플 이미지 데이터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액티비티는 모델을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델을 생성을 해줄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의만 해줄 뿐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모델을 직접 접근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젠터에서 데이터 모델을 분리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틀린인데요. 코틀린도 동일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레젠터라고 만들어주고요.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메인 컨트랙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메인 컨트랙터에 정의를 하고요. 뷰와 프레젠터를 각각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틀린 특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var 뷰의 뷰가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var 이미지 데이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로드 아이템즈라고 넘겨주고요. 그리고 컨텍스트에 컨텍스트를 넘겨주고 클리어라고 하나 더 불린을 선언해 줍니다. 뷰도 똑같이 업데이트 아이템즈라고 만들고요. 아이템즈의 어레이 리스트를 넘겨주는데 이미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어댑터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다시 메인 프레젠터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메인 프레젠터를 정의를 하고
상속을 메인 컨트랙터에 프레젠터를 상속을 받고 모두 다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의 장점인 rate init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미지 데이터에 컨텍스트와 사이즈 10개를 넘겨주고요. 그냥 렛으로 바로 블럭을 잡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뷰에 업데이트 이미지가 해주고요. 그리고 뷰에 노티파이 어댑터를 호출합니다. getSample 리스트가 불러와지면 이때 업데이트와 노티파이를 함께 합니다. 메인 액티비티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빗에 VL 프레젠터를 정의하고요. 메인 프레젠터를 선언을 합니다. 이때 역시 rate init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프레젠터에 메인 프레젠터를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뷰가 있는데요. 메인 액티비티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미지 데이터 클래스를 함께 넘겨줍니다. 이미지 어댑터가 정의가 되었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프레젠터에 로드 아이템즈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프레젠터 역시 로드 아이템의 디스에 true를 넘겨주고요. 두 가지 메소드 정의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어댑터에 apply를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하고요. 이미지 리스트에 아이템즈를 셋을 하고요. 이미지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 리스트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어댑터에 notify 데이터 체인지를 한번 호출하고요. 네, 똑같은 코드로 만들어졌고요. 10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불러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자바에서 보던 코드랑은 조금 다르니까 메인 액티비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프레젠터 정의는 메인 프레젠터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어태치와 set 이미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호출합니다. 역시 코틀린에서도 동일하고요. 메인 프레젠터에서 로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add items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notify 어댑터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클리어 상태를 체크를 해서 클리어를 하고 set image items를 세팅을 하게 되고요. 코틀린에서도 역시 이미지 어댑터에 널이 아닌 경우 내부 클래스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데 이미지 리스트를 직접 접근해서 아이템즈에 대한 클리어와 아이템즈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notify 데이터 체인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MVP에 대해서 프레젠터 분리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